이조님 반갑습니다. 장원진님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아, 제주도에 비 많이 오죠? 경기도인데 여기는 경기도에도 지금 바람이 조금 있네요. 예, 박준성님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다 오신 것 같으니까 시작해 볼게요. 주말인데 늦게까지 강의 들어오러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네요. 늦은 시간 이제 아깝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어제 목요일처럼 조금 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것부터 시작할게요. 지금 프로그래밍 개발하는데 왜 백종원 골목식당이 갑자기 나오냐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백종원 그 골목식당하고 조금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게 골목식당 보셨죠? 다들 골목식당 보면은 그 어떻게 어떤 그 패턴으로 하냐면 처음에 어떤 그 골목시장에 이제 가면은 이제 어떤 식당이 정해지잖아요. 여기는 제가 이제 파스타 사장님을 이제 그 기준으로 잡았는데 처음에 어떻게 백종 이제 식당이 하나 정해지면 이제 백종원이 가가지고 일단 음식을 맛을 봐요. 음식의 맛을 보고 이제 맛 보고 나면 이제 그 사장님은 이제 다시 그 스튜디오로 이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고 나서 이제 백종원은 앉아서 주방을 점검합니다. 주방을 쭉 다 둘러보고 이제 냉장고도 열어보고 막 이런 것들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주방이 지저분한지 뭐 재료들이 정확하게 있는지 잘 관리되고 있는 이런 걸 점검을 해요. 점검을 하고 그 다음 해에 가면 어떤 걸 하냐면 메뉴를 점검해. 메뉴 어떤 메뉴를 파는지 메뉴를 점검한 다음에 이제 그 메뉴가 가지고 이제 가이드를 하죠. 가이드 해가지고 이제 더 맛있게 만들어 봐라. 뭐 재료를 넣어 봐라. 이렇게 이제 백종원 이제 이게 오더를 주죠. 백종원 씨가.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에 가면은 이제 미션을 보고 이제 먹어보고 다시 이제 가이드를 줘요. 더 맛있게 하려 뭐 이걸 좀 넣으면 더 맛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해요. 가이드를 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가이드 한 다음에 이제 그 어떤 메뉴를 팔 건지 뭐 어떤 식당에 가면은 메뉴가 막 20개, 30개씩 팔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백종원 씨는 이제 거기서 이제 대만한 것들만 선정하는 걸 이제 가이드를 하죠. 물론 이제 결정은 사장님이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해요. 결정한 다음에 그 개발이 완료된 이제 확정된 메뉴를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고 이제 가격 같은 거를 이제 책정을 하고 판매를 하는 이런 프로세스로 이제 계속 돌아가거든요. 골목식당이. 그러면은 프로그램 초급 개발자는 어떠냐? 좀 비슷한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마음가짐 백종이 처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주방 점검을 해요. 맛을 보고 주방 점검 하는 이유가 그 식당 사장님이 이제 손님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는지 위생은 어떻는지 맛은 신경을 쓰는지 연구를 하는지 이제 기본적인 마음가짐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우리 개발자들도 이런 어떤 초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식당 사장님처럼 어떤 생각 가지고 내가 개발을 할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식당 이런 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니까 딱 보면 알겠죠. 근데 이제 개발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다 이제 머릿속에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뭐 점검도 할 수도 없고 뭐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이제 가이드를 하는 거죠. 맛보고 주방 점검 이런 것들을. 이건 지금은 이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이드를 하는 거예요. 요 부분을. 요 부분을 가이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메뉴 점검 같은 부분도 많게는 뭐 20개, 뭐 30개, 뭐
막 이렇게 하는 식당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정리한다고 이게 효율적이게 재료 관리나 그 다음에 그 회전율이나 여러 가지를 이제 보면서 이 많은 메뉴들을 백종원 씨는 이제 정리하기를 원하죠. 이제 뭐 결정을 사장님이 하는 거지만 보면은 대부분 패턴이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한번 나오고 나면 대부분 사장님들이 메뉴를 정리를 해요. 그 몇 가지 안 남겨요. 몇 가지 안 남기고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뉴 이때 이제 선정된 것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많은 이제 자바 기술 중에 진짜 될 만한 것들만 필요한 것들만 강의를 한다. 이런 거 말씀드리려고 비교를 하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실제 실무로 가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많은 것을 다 알고 그 실무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막 평생을 공부를 해도 모자라니까 그 일을 잘한다 소리 듣고 칭찬 받으면서 하려면 거기에서 필요한 관리자들이 필요한 것들을 잘해야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비교해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되게 중요하겠지. 안 그러면은 그 실무에 갔을 때 좀 적응이 안 돼가지고 또 못하는 수가 생겨요. 이런 패턴으로 지금 하겠다. 이런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그 다음에 비슷한 내용인데 개발을 진행하면서 계속 만두 얘기를 할 거예요. 만두 얘기를. 학문으로 접근하는 분들은 제 강의가 좀 다갑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책을 봐도 어딜 봐도 이게 커리큘럼이 이게 순서대로 다 해야 되는 건데 뭐 이 양반은 뭐 뒤죽박죽이고 엉망이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 체계적으로 이제 쭉 하시는 분들 그 강의들 많이 있으니까 그쪽에 가셔서 들으시면 돼요. 들으시면 되고 제가 하는 강의하는 패턴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패턴으로 뭐 어떤 방법론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경험상 제가 경험한 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시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실험이에요. 실험.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잘 따라와 줘가지고 이제 실무에서 진짜 성과를 발휘하는 게 이제 발휘를 한다면 제 강의가 이제 맞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뭐 소문이 나든 어떻게 되든 해가지고 개발자들이 많이 이제 양성이 되겠죠. 뭐 저는 희망사항은 그건데 이게 실제로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해본 게 아니니까 저도 장담은 할 수 없는데 한번 그렇게 진행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따라와 보시면 조금 다른 강의들하고 좀 틀리다는 걸 좀 아시게 될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강의하는 그 위치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목요일 강의했을 때도 지금 그 여러 가지 개발 업무들 중에서 이제 쭉 설명한 게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조금 비교가 될 만한 거 가지고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지금 보면 요리 연구가가 있잖아요. 요리 연구가. 백종원 씨가 요리 연구가잖아요. 요리 연구가고 또 사업가고 식당 하시면서 이제 많은 경험 가지고 이제 작은 이제 소상공인들 가이드를 하면서 이제 키우려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가 강의 그 수강하는 분이 목표가 어디냐면 여기 밑에거든요. 밑에 그 윗부분은 요걸 하다 보면 이제 위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요 윗부분인데 이제 보통 보면은 그 다른 타 강의들 보면 요리 연구가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요 위에 이제 요리 연구가도 있고 영양학과 학과죠. 이제 진짜 학문 하는 거죠. 뭐 열량이 얼마고 영양소도 분석하고 열량이 얼마인지 비타민 A가 얼마인지 이런 거 연구하는 데가 있잖아요. 비타민 B가 뭐 몇 퍼센트 있다 이런 거 이런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학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비교를 해봤는데 그 연구하는 파트는 이제 만두 레시피를 개발하는 거잖아요. 뭐 돼지고기 얼마큼 들어가고 500g이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 뭐 설탕 한 큰술 뭐 3큰술 이런 게 들어가는 걸 이제 연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레시피를 가지고 하면 이제 적당한 맛을 내죠. 적당한 맛을 내고 뭐 따라 하면은 이제 만두는 만들 수가 있어요. 요런 게 이제 연구가 하는 역할이고 그걸 소프트에서 누가 하냐면 AA라는 개발자가 해요. 이 개발자는 어떤 걸 하냐면
이 공통이라는 게 만두 레시피가 또 비슷한 거예요. 공통. 어떤 시스템에 공통으로 적용돼야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만두는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순서가 있잖아요. 이거는 재료고, 재료를 만드는 거는 재료를 만드는 것도 이 공통개발자가 하고,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 뭐, 만두를 빚고, 몇 센치, 타원은 여기 가로 10cm로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게 AA 개발자예요. 개발 표준, 순서,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게 AA 개발자고요. 밑에 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요리 연구가도 그 만두를 만드는 걸 알고, 그 만두 달인 있잖아요. 달인의 그 팁이 있잖아요. 그 달인들 보면은 뭐 레시피를 뭐 이렇게 뭐 몇 큰술 해가지고 만들진 않잖아요. 2, 30년 동안 쭉 만들어 보니까 나만의 레시피가 생기고 그게 맛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이제 몰려가지고 이제 대박이 나는 그런 패턴으로 가잖아요. 달인들은. 만두를 하나 만드는데 뭐 만두 빚는 속도는 뭐 기기보다 빠르고 TV 보면은 만두 피도 뭐 그냥 손으로 집었다면 그냥 몇 그램 그냥 바로 나오잖아요. 뭐 조리 필요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만두 속도 마찬가지고요. 뭐 숟가락에 담으면은 뭐 거의 한 몇 초 만에 한 개씩 만들어내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달인인데 이제 만두에 대해서는 대가죠. 근데 이분들이 뭐 설탕이 몇 큰술이고 뭐 간장이 몇 들어가고 이런 게 뭐 당면이 뭐 몇 개 들어가고 이렇게 그런 걸 연구하면서 만두를 만들진 않아요. 그냥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 재료가 얼만큼 그냥 아는 거죠. 몸에서 그냥. 그래서 이분들은 따로 레시피를 가지고 뭘 하진 않고 보통 보면은 그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서 이제 수제자를 같이 일을 하죠.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옆에서 이제 수제자는 이제 옆에서 이제 만두 빚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제자가 한 10년 하면 이제 비슷하게 이제 따라 하는 거죠. 이런 패턴으로 가는 거거든요. 저도 생각하는 게 이런 패턴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발 공부도 20년 동안 이제 제만의 이제 개발 노하우가 있고 개발을 빠르게 설정하는 방법으로 해서 빠르게 업무 파악도 하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방법. 근데 업무도 되게 중요하니까 중간중간에 개발 강의를 하면서 업무를 하나씩 프로세스 하나씩 제가 소개를 할 거예요. 그래야지 어떤 업무를 가더라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요 표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프로그래밍 할 준비를 할 거예요. 그 목요일날 커리큘럼대로 자바 뭐 누가 만드는지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용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보고 자바를 보니까 저도 이거 몰라요. 처음에 뭐 공부할 때나 들었지 모르는데 그래도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초반에는 지금은 이제 오라클에서 인수를 했는데 처음에 이제 썸 마이크로 시드니에 대해서 제임스 고슬링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대요. 그리고 객체 지향적 프로그램이다. 뭐 1991년에서 95년에 발표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한 언어다. 그렇게 돼 있고요. 제가 위키백과에서 가져왔어요. 더 상세한 걸 보시려면 위키에서 자바 치면 다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자바 가상 머신이라는 걸 가지고 자바가 실행된다. 이런 내용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 정도만 이제 소개는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만두 역사 그거 보고 하진 않으니까 만두는 누가 만들었겠지 하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요거 할 건데 자바를 공부를 하려면 이 자바 SDK라는 걸 설치를 해야 돼요. 아까 소개에서 잠깐 나왔는데 JVM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JVM 엔진을 이 자바 SDK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바 SDK를 설치하는 거 제가 설치하는 거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목요일에 소개해드릴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이거 설치하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설치. 지금 뭐 프로그램에 뭐 코딩의 코자도 모르고 프로그램 아예 뭐 접하지도 않는데 뭐 이걸 갑자기 이렇게 많이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걸 다 원래 어디든 프로젝트를 가면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프로젝트에 딱 투입되잖아요. 어떤 프로젝트가 딱 투입이 되면 어떤 걸 하냐면 처음에 금융권이나 보안이 강화된 데는 이제 보안 설치를 하고 이제 뭐 윈도우도 포맷하고 이렇게 해요. 그걸 제외하고 처음에 딱 투입되면 어떤 거냐면
개발 환경을 세팅을 해요. 개발 환경 세팅. 개발 환경 세팅한 다음에 요 세팅하는데 이제 기간을 이제 빠른 데는 이제 하루 만에 되는 데도 있고요. 일일에서 오래 걸리면은 뭐 방화벽하고 뭐 여러 가지 걸 하다 보면 오래 걸리면 한 뭐 일주일까지 가요. 이제 프로젝트마다 달라요, 이거는. 개발한 게 세팅을 하는 데만. 그냥 요 정도 걸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스를 이제 분석하죠. 소스 분석. 소스 분석이 뭐냐면 기존에 프레임워크를 관리하는 그러니까 AI가 이제 처음에 그 초급 개발자에 투입될 때는 어느 정도 프레임워크가 다 구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AI가 미리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요리 연구가 미리 다 해놨어요. AI가 해놨기 때문에 그 소스를 가지고 샘플도 다 만들어 있거든요. 샘플도 AI가 생각하고 있는 방식이 있잖아요. 방식으로 샘플도 있고 그 프레임워크를 미리 다 만들어놔요. 그래서 그 샘플하고 AI가 생각하고 의도하고 있는 그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소스 분석을 해야 돼. 그 소스 분석을 하고 업무를 할당받아서 이제 개발하는 이런 패턴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지금 하는 게 개발 환경을 세팅하는 거야. 개발 환경 세팅.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프로젝트에 갔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실무를 제가 알려드리는 거니까. 뭐 학원이나 어디 다른 데서 공부해도 이 패턴은 이거는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바를 공부했는데 이 프레임워크가 지금 여기는 자바지만은 또 다른 랭귀지를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프레임워크 또 어떻게 된 어떤 이 전자정보 프레임이 아니고 다른 프레임을 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가면 이거는 딱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소스 분석하고 업무 할당 받고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무조건 세 가지가 아니고 프로젝트마다 달라요. 근데 지금 제가 포커스를 이제 주는 거는 이 전자정보 프레임이니까 이거는 자바 언어를 배우니까 이거는 필수죠.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는 이거는 오늘은 이제 실제로 그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에 있는 거 다운받아서 할 텐데 요거는 조금 이제 프로젝트마다 틀려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안에 이제 엔진은 똑같이 운영을 해가지고 그 프로젝트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예요. 커스터마이징. 프로젝트마다 요구하는 게 틀리고 필요한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세 가지가 아니고 또 네 가지도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프로젝트만 틀리기 때문에 가봐야 알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요런 패턴이 있는 거죠. 요런 패턴이 있고 이제 하나 더 추가된다면 이제 요즘에는 화면을 특히나 이거 전자정보 프로그램 공공이나 이런 데는 전자정보가 공공을 위해서 일단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소규모 프로젝트나 이제 빨리 뭔가를 개발해야 되는 데는 전자정보를 써요. 공공은 요즘에는 UI를 그 JSP나 이런 걸 쓰잖아요. UI가 또 뭔지 이제 생소할 수 있는데 이 용어는 이제 많이 자주 등장하는 거니까 UI가 뭐냐면 화면을 UI라 부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있고 로그인이면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 로그인 이 버튼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UI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UI 툴 가지고 많이 해요. 그래서 요거 1번, 2번 하고 또 UI 툴 설치 하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이것도 이제 클라이언트만 설치하죠. 오늘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설치할 텐데 보통 이제 프로젝트 가면 클라이언트만 설치해요. 데이터베이스인데 로컬에다 설치하면 PC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DBI 아닌 이상에는 DB를 설치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흐름은 이래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게 개발을 한 번도 안 하고 시작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제가 용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데 그래도 이제 꼭 필요한 이제 들었을 때 이제 그거구나 그런 거는 알아야 되니까 여기 나오는 UI 있잖아요. UI 또는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 그 다음에 자바 이 SDK 요까지 DB도 여러 가지 많은데 오늘은 이제 마리아 DB 그러니까 요거 하나 제가 이게 빨간색으로 할게요.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랑 데이터베이스랑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가요? 그 제가 설치하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프레임워크라는 건 일단 잠깐 설명드리면 그러면 일단 용어는 이렇게 오늘 지금 나온 용어 이거 5개는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그러면 프레임워크가 뭔지 잠깐 설명드릴게요. 근데 보시면 더 이제 알 텐데 일단 제가 설명드릴게요. 간단하게. 프레임워크란 뭐냐면
원래는 이제 자바 이제 타 강의들 보면은 자바 기초하고 이제 그 하다 보면은 어떤 기능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코딩을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데이터베이스에 내가 접속을 하고 싶다. 마리아DB한 곳에 접속을 줘야 하고 싶다. 할 때는 이 코딩이 양이 엄청나요. 코딩이 엄청난데 그거를 프레임워크이라고 누가 다 만들어 놨어요. 이미. 그 스프링 여기 이제 전자정보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어려워지니까 스프링이라는 걸 가지고 전자정보를 이제 커스터마이징 한 건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러한 것들 자바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쉽게 코딩해서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게끔 이제 그게 프레임이 없다면 코딩량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줄이면 1000줄 가지고 어떤 기능을 한다 이 기능을 한다 그러면 프레임워크를 통하면 3줄 뭐에서 5줄 양이 엄청나죠. 그래서 자바 그 강의들을 보면 DB를 연결해서 뭐 데이터를 조회하고 이런 걸 가지고 하면 코딩량이 많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실무에서 쓰는 데가 없습니다. 다 프레임워크에 있는 걸 쓰지. 실무에서 그거 가지고 코딩하고 있을 시간도 없고 그 프레임워크에서 그 사용법을 익혀가지고 그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엄청난 양을 이제 코딩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쉽게 말하면 그런 것들의 모임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모아놓은 그 프로그램이라 보시면 돼요. 프로그래머로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많이 들어보실 테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뭔지 정확하게는 모르잖아요. 근데 요 눈으로 보면 이제 금방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쉽게 말해서 스마트폰의 전화번호부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보시면 돼요. 실제는 데이터베이스는 아니지만 데이터를 관리한 공간 박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지금은 설계할 때는 뭐 깡통이라도 불러요. 깡통.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설계할 때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그리거든요. 그럼 이게 전화번호부야. 전화번호부인데 이게 깡통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깡통이라도 부르기도 해요. 그림을 봤을 때는. 그래서 뒤로 가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또 파면은 복잡해져요, 되게. 그래서 보면은 금방 이해돼요. 지금 다 이게 눈에 안 보여서 그래요. 그래서 실무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제가 실무 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한번 깔면서 타 강의 보면 보통 이제 강의를 보면 자바를 깔고 뭐 도스에서 이제 도스 창을 열고 컴파일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 전자정보 프레임을 설치하고 나서 그 안에서 그 기초적인 그 언어 공부를 할 거예요.